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서 아즈라입니다. 아무리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옷도 사서 입고 정기적으로 이발도 합니다. 정도야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외모 관리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죠. 점점 움직일 일이 없어지고 먹을 건 넘쳐나는 요즘, 외모 관리 중에도 몸매 관리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절실하게 혹은 강박적으로까지 근육질의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그냥은 없어요. 수십조 원대의 다이어트 시장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살과의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이 몸매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남은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 우리를 살렸던 능력이 현재 우리를 목 조르고 있다니. 참 이상하죠? 등치도 고만고만, 힘도 스피드도 보잘것없었던 인간이란 종의 생존 방식은 바로 지능이었습니다. 단지 눈앞의 순간이 아닌 그 이상을 계획하는 능력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앞으로의 일을 상상하는 능력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을 문제에 미리 대비하거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죠. 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이 바로 남의 시선, 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은 협력하는 종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보일지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했죠. 눈으로 탐색해 열매를 따먹고 살았던 영장류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감각들보다 시각에 특히 예민했는데요. 나는 쓸모있고 괜찮은 놈이다. 나한테 함부로 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어필해두면 이모저모로 쓸모가 많았던 거죠. 이거를 우리의 자아의 예측 능력을 통해서 파악해버린 겁니다. 이제 역사 시간에 왜 굳이 선사시대 장신구 같은 걸 그렇게 보여줬나 싶은 게 그 먼 옛날 우리 사피엔스 조상님들이 살아가는데 딱히 필요도 없는 그 목걸이, 귀걸이 같은 거를 걸친 이유가 바로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의식했다는 빼박 증거 같은 거였죠.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 그 증거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는 나라는 존재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장치예요. 호랑이의 이빨과 코끼리의 코, 개의 후각 능력처럼 우리 인간종의 핵심 생존 장치입니다. 이 자아를 형성하는 재료가 타인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보면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다는 판단의 근거를 쌓아가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같은 자아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자아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게 됐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허벅지 살이 조금 빠져야 청바지 핏이 나오지, 여름엔 그래도 갑바가 있어야 간지가 나지, 뭐 이런 거요. 우리가 뭔가에 신경을 쓴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특정 사이즈, 수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그렇게 되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는 예측과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 믿음이 바로 현재 우리의 태도를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볼까요?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완벽하게 만족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개 어느 정도는 자기 몸에 불만이 있습니다. 뭔가의 부족함을 느껴야 변화의 의지도 생기고 노력도 하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어딘가 문제가 있고 고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뱃살 이거 좀 빠져야 되는데 이거 턱살 어떡하지? 왜 살 너무 빠져서 멸치 같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데서 넘어가 어딘가 보여주기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까지 발전합니다. 지금 몸은 나비가 번데기 상태인 것처럼 잠시 스치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이악 물고 다짐해요. 난 완전히 달라질 거야. 난 다시 태어날 거야. 뭐 좋아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달리 보면 이런 생각들은 현재 자신을 부정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자기가 그랬든 남이 그랬든 자기를 부정당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동안은 아무리 관심받고 사랑받아도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니까 그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까닭에 아무리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관심을 받아도 진짜 나는 여기 없는 거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온전히 타인들과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는 물과 공기, 밥을 원하는 것처럼 관심과 연결을 절실히 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과 연결되고 유대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금의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혐오하는 누군가와 뭉치기도 합니다. 일종의 동종의식이죠. 본지 좀 됐는데 트위터에서 프로하나 계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만 관심과 연결은 필요하니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투 집단에서 동료애나 유대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 관심사란 자기 몸과 벌이는 이 지독하고 외로운 싸움 속에서 나 말고도 이렇게 괴로운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희미한 연결고리 뿐이죠. 그저 매일 이어지는 전투 속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전투 방식과 결과를 공유할 뿐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치르는 이 몸과의 가혹한 전투 방식은 운동과 음식으로 나뉩니다. 음식을 제한한다는 건 단지 조금 먹고 굶는다는 것을 넘어 가장 지독한 생존 욕구와의 싸움을 뜻합니다. 당연히 지쳐있고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운동까지 가세하게 되면 상황이 더 나쁘죠. 운동은 몸을 만들기 위해 칼로리를 태우거나 근육을 추가하기 위한 용도일 뿐입니다. 재미를 느끼거나 즐거울 수 없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짜증나고 지루한 시간일 뿐입니다. 거기에 먹은 걸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먹었다는 죄를 처벌하기 위한 징벌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죠. 인내심 테스트를 넘어 고문이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어제 한창 말을 하다 보니까 날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요일이에요. 우리 하던 얘기 계속 해볼까요? 어제 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자면 여기가 피트니스 채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운동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운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임 속에서 배움과 향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숙제와 의무, 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모두 이미 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저 앞에 맛있는 브런치 식당이 있더라고요. 뭐라도 먹으면서 이 얘기 좀 진지하게 이어나가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족, 친구, 애인 중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우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I have a little order. 얘가 갑자기 살이 쪘다 쳐요. 근데 얘가 살이 찌든 말랐든 우수는 그냥 변함없이 제 소중한 친구입니다. 살이 갑자기 찌거나 마르면은 걱정을 하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신을 대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응원해야 할지 잘 압니다.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러지 못하죠. 가혹합니다. 몸은 우리가 채찍질하고 혹사시키는 대상이 아니에요. 돌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신한테 관대해지면 고삐가 풀려서 막 나갈 것 같나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신에게 더 가혹하게 채찍질하면서 더 나은 나로의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미우면 꼴 보기 싫고 떨어져 있고 싶지 소중하게 돌보거나 할 수 없잖아요. 식욕을 참지 못하고 먹방을 찍은 내가 밉고 짜증나고 체형이 예쁘지 못해 불만족스럽겠지만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는 미워하는 대상을 돌볼 수 없습니다. 이것조차 해내지 못하면 넌 루저야. 와, 이걸 처먹다니 미쳤어? 이런 말 자기 자신한테 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세상이 두들겨 패고 있는데 나까지 자신을 두들겨 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떠나서 남이 됐건 내가 됐건 그게 말이건 주먹이건 맞으면 아프잖아요. 코쿤카, 땡큐. 내가 내 몸과 벌이는 싸움에는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도 전에 우리 안에 미리 설계된 자아의 성향 때문에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몸을 들들 볶아왔어요. 소시적 다이어트하고 몸 한 번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무지했던 어린 시절에 나에게 죄를 물어 두들겨 팰 이유가 없듯이 우리 이제 알았으면 더 이상 이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았고 뒤처지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모습을 급하게 따라갔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초조하고 조급해졌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돼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의 몸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다 노라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몸 관리 하셔야 돼요.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움직임을 채울 수 없는 시대예요.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식단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놓아버리자고 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한 그 몸에 대한 믿음이에요. 몸에 대한 자아상, 이상적인 몸에 대한 기준, 그런 거 말이에요. 그거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라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부정할 필요도 없고 거부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우리가 관심과 인정을 받는 수단이 반드시 날씬한 몸, 멋있는 몸, 예쁜 몸이 될 필요는 없다는 소리죠. 어떻게 해야 세상에 좀 더 인정받고 긍정적인 관심을 받는지는 저마다 다 다르겠죠?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신다면 계속 찾아보고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운 좋게 5살에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뒤늦게 요리의 재능을 발견해 원래 하던 일을 바꾸고 새롭게 뛰어들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커피를 기가 막히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게 꼭 특정 재능이어야 되나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고 따뜻한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식이 조절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출되는 몸의 이미지들도 과잉이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비우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저도 모르게 가혹하게 몸을 굴려가며 존재하지도 않는 몸의 환영을 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단지 1, 2년 안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잖아요. 당장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급함이 들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 거예요.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몸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몸하고 좀 그만 싸웁시다. 비포 애프터 챌린지, 바디 프로필 컴페티션, 이제 좀 그만해요. 저 40이에요.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긴 한데 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저 스스로를 두들겨 패는데 거의 슈퍼 챔피언급 파이터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팠다는 걸 요즘 들어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시다면 오지랖 넓은 언니 누나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은 바지가랑이 붙잡고 부탁할게요. 우리 자신한테 조금만 더 따뜻해져요. 지금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려놓자.